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과거에 북한 억제가 미국의 국익이었다 그러면 네. 미국은 이제 북한 억제가 아니라 네. 중국 억제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보를 시작을 했다. 자, 박사님, 서해에서 최근에 뭐 한미군 당국 간의 공개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 설 연휴죠. 설 연휴 18일 날 서해에서 네.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 슈퍼대대라는 게 있어요. 네. F-16. F-16 10여 대가 이륙을 해서 서해에서 비행훈련을 했고 이게 민감한 거예요. 왜 서해가 넓지가 않잖아요. 여기 조금 넘어가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고.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우리는 카디즈, 코리아. 일본은 자디즈, J. 중국은 차디즈라고 그래요. 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행기는 항공기가 빠르니까 들어오면 바로 지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식별구역이라는 데 들어오면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나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게 F-16이 중국의 차디즈 방공식별구역으로 근접을 하니까 중국 쪽 군용기가 대응 출격을 했죠. 그래서 한동안 대치 상태를 이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한국 군 당국에는 알리긴 알렸지만 훈련의 구체적인 성격과 스케줄 일정, 범위는 얘기 안 했다. 서해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아니고 주한미 공군과 중국이 대치한 거예요. 긴장이죠. 처음부터 일촉즉발이니까. 네.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네. 진영승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네.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한미군은 사과한 적 없다. 진짜. 사과를 받았다는 건가요?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네. 전화한 건 확인했고요. 네. 근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이 출발점은 16일부터예요. 네. 16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는 나온 지 진짜 할아버지 때 나온 비행기지만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타는 비행기라고. 50년대 나왔으니까. 물론 계속 개량을 했죠. 그러나 얘가 무서운, 이제 한국에 오는 그 B-1B, 북한은 B-1B라고 그러는데 네. 그 초음속 폭격기 있죠? 여기는 핵탄두가 들어있질 않아요. 근데 이 B-52는 아음속이지만 여기에 항공기 발사 순항 미사일, 즉 핵탄두 탑재가 네. 가능한 전략폭격기입니다. 얘가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가 오거든요. 근데 무려 네 대가 왔어요. 동해를 진입을 했어요. 네. 여기에 일본의 전투기들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전에 또 뭐 어떤 일이 있느냐?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주한미군이 한국군에게 설 연휴 때 공군훈련을 제안했다. 근데 설 연휴 때 공군훈련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에 하든지 나중에 하자라고 말했더니 그냥 알았어 우리끼리 할게라고 일본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공군기들과 전투기들과 B-52 전략폭격기가 동해로 들어가면 러시아는 당연히 비행기를 보내요. IL-20 정보 수집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카디즈, 우리 방공식별구역 자디즈,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들어오니까 일본 전투기가 또 출격을 했고 이제 한국 전투기도 출격을 했어요. 요 와중에 서해에서는 미 항공기와 중국 항공기가 대치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설 연휴에 한미일, 중국, 러시아 전투기, 폭격기, 전략폭격기들이 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거죠. 다행히 북한은 출격을 안 했어요. 네. 왜 띄울 비행기가 없으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주한미군이잖아요, 명칭이. 네. 그럼 주한미군이 여기 왜 있느냐? 북한 잡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전쟁 끝나고 북한의 남침에 대응해서 유엔군이 들어왔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그렇다면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태평양이라는 말은 들어있긴 네. 있어요. 네. 그러나 명시적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적은 북한이고 공간은 어디예요? 한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서해에서 중국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이 이 대북 억제라는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땅에 기지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 비행기가 중국하고 대치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고
이게 지금 이 사단의 배경인 거예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이제 지난달 중순에 미국이 우리 군 측에 한미일 삼국 합동으로 동중국해에서 훈련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군이 박사님 말씀대로 훈련 시점이 설 연휴와 겹치는 데다가 또 일본이 독도의 날 행사 준비하는 걸 고려해서 다른 날짜에 따로 이제 한미를 따로 훈련하자고 역제안했는데 이제 한국군을 제외하고 이제 예정한 시기에 일본 자위대 이제 미군이 훈련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난 18일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단독 훈련하다가 또 중국 전투기도 출동했었던.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긴장을 만드냐고 네. 우리 한국은 또 항의했다고 하네요. 우리와 관계없이 네. 미중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중요한 건 여기에 주한미군이 동원이 됐고 동해에서는 미일이 그다음에 서해에서는 미군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왔고 중국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충돌한 거거든요. 거기 주한미군이 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게 항의를 했냐 안 했냐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왜 있어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려고 했지 이게 암묵적인 합의였어요.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캠프 험프리스 평택의 기지로 주한미군이 모이면서 네. 대신 어디서 빠져내려오죠? 동두천. 이쪽 MDL 군사분계선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다 네. 내려오죠. 네. 그럼 이 접경 지역에 있던 주한미군의 역할은 인계철선의 개념이거든요. 북한이 남침을 하면 자연히 그쪽에 있는 미군 부대와 충돌하고 네. 그럼 미군과 교전을 하고 미군이 개입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서울 이북으로는 주한미군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그럼 평택으로 모두 갔거든요, 지금. 그리고 평택에 있는 기지는 지금 중국하고 오산, 평택에서 지금 충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의 억제가 아니라 과거에 북한 억제가 미국의 국익이었다 그러면 네. 미국은 이제 북한 억제가 아니라 네. 중국 억제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보를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단추를 돌려보면 시계추를 돌려보면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첫 NSS 네.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나왔어요. 국가안보 전략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안보 전략의 근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웨스턴 헤미스피어 우리는 서방고에만 집중한다.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중미, 남미거든요, 서방구가. 네. 이걸 돈노주의라고 그러죠. 돈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들 방위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각자. 이 얘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을 견제한다. 대만 방위에 집중하겠다. 그게 중국이잖아요. 그럼 대만이 왜 중요하냐? 거기 써 있어요. 자, 첫째, 반도체 거점이다. 네. 두 번째, 세계 물류의 3분의 1이 대만을 지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만을 기점으로 동북아와 이 남중국해 전구. 네. 이게 거점이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요하고 영입하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만들어지면 이건 백악관에서 만드는데 요걸 배경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NDS라는 걸 만들어요. 네. 이거는 국방전략이죠. 국방전략이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를 칭찬해요. 한국은 국방비도 많이 쓰고 방위산업도 강하고 징병제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북한을 억제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북한을 억제하는데 영어로 primary responsibility. 최우선적인 책임성은 한국군이 책임져야 된다. 한국 보고 북한 억제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정확히 들어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서해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럼 뭐예요? 자, 중국 억제하겠다. 북한군 억제는 한국군이 책임져라. 그럼 주한미군은 뭐예요?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억제에는 사용되는 게 아니고 중국 억제라고 하는 미국의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찰하는 네. 지역군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커들이라고 하는 미군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해군참모총장에게 핵추진 잠수함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핵추진. 그랬더니 주저없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견제에 활용돼야 돼. 그 다음에 지난해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 사령관이 네. 뭐라고 말했냐.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억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억제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말을 안 했어. 안 하는 게 못했어요. 하면 돌 맞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제이미어 브런슨 사령관이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혹시 우리 김 작가님 그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맞습니다. 있죠? 한반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반도를 지도로 거꾸로 태평양을 향하게 놨죠. 네. 그리고 평택을 중심으로 베이징, 필리핀, 도쿄,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평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네. 봤죠? 이게 원래 지난해 1월 달에 살짝 이렇게
접힌 지도처럼 펼쳐진 이게 내부 교육용 주한미 내부 교육용 자료인데 흘러나왔어요 사진이 주한미군이 흘린 거거든요. 그러더니 지난해 말에 보론선 사령관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그 지도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장문에 글을 썼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뭐라고 말했느냐 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놔봐라. 그러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도련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도련선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열도선이란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그래요. 섬을 연결하는 거예요. 어디 섬을 연결하느냐. 자, 머릿속에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일본, 오키나와. 그 다음 내려오면은 대만이죠.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안쪽으로. 요게 제1도련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만도 들어가고 한반도 다 들어가는 거죠. 제2도련선은 일본에서 괌, 그 다음에 이제 파푸아뉴기니까지 이렇게. 자, 지금 제1도련선이 지금 핫스팟이에요. 왜냐? 중국은 이 제1도련선 안쪽 대만 포함해서 이건 내가 완전히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우리 영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헛소리 마. 대만 니네 거 아니고 우리 건 자유로운 해역이야. 이 1도련선을 가지고 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브론슨 사령관이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유사시. 제1도련선을 이걸 버블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를 미국의 중원군이 뚫으려고 할 때 요담이 중요해요. 한반도는 이미 도련선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련선을 거봤자 한반도는 지금 도련선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적을 막으려고 담을 쌌는데 적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은 한반도 들어있잖아요. 요 얘기를 지난해 그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뭐라고 말하냐면 최근에 와서 미국 외교안보 담당자들 과거엔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한미군은 위험하다. 왜냐? 중국에서 너무 가깝지 않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베이징에서 평택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럼 베이징이 불안하겠어요? 주한미군이 불안하겠어요? 베이징이 훨씬 불안하죠. 자기 심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해가 왜 민감하냐면 우리가 뭐 랴오닝 항공모함 이런 얘기 하죠. 자, 중국의 북해함대가 있거든요. 여기 랴오닝 항공모함, 북한 랴오닝 항공모함이 모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롄, 여기가 중국의 중요한 군항이면서 또 산동반도, 칭다오는 북해함대에 기지면서 여기서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내려오거든요. 산동반도 어디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럼 서해에 뜨면 어떻게 돼요? 이 산동반도에서 내려오는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다 보여요. 서해는 수심이 낮거든요. 그 잠수함 이동이 비교적 항공기에서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이 서해에서 지금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주한미군 항공기가 출격을 했고, 왜? 우리한테 자세한 그 내역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출격했고, 여기에 중국이 맞대응해서 초긴장 상태가 언제? 18일 날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주한미군은 이제 대북 억제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칭찬? 얘네 징병제야? 그 다음에 강력한 방위산업 있어. K방산이 있어. 방산이 있어. 그 다음에 군사력도 초철해. 징병제고 강력해. 그러니까 primary responsibility. 북한 억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전략적 억제 능력은 해줄게. 이 얘기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제 어떻게 해요? 중국을 만드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서해가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의 전화했다, 사과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동해는 어떤 일이냐? 다카이치. 다카이치가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경화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카이치는 뭐 어떻게 말해요? 나 중국하고 싸울 거야? 대만 없이 대들을 거야? 그리고 전략 폭격기가 왔고, 일본이 훈련을 했고, 지금 러시아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트럼프는 중국 욕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중국 욕 하는 거 못 봤죠, 최근에? 다카이치가 아무리 떠들어도 다카이치 편 안 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카이치 선거, 중요한 선거 직전에 다카이치 칭찬했어요. 중국은 욕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간접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네, 중국이 거의 미국의 라이벌로 떠올랐으니까 라이벌은 라이벌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국제정치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잡는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안보 전략, 국방 전략 이런 데서 중국 견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지금 4월에 중국 가는 거 알죠? 베이징 갑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거꾸로 시진핑이 미국을 가거든요. 이거는 뭐냐? 트럼프의 개인적인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예요. 왜냐? 지금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중국하고는 물론 관세가 유업이 나왔지만 중국하고는 관세 합의된 적이 없어요. 유예예요, 유예. 지금 연장하고 있었어요. 왜냐? 중국하고 충돌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불리하거든요. 콩 안 사가? 농민 지지층 이탈해? 히토리 안 팔아? 미국 첨단 산업 멈춰?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전화해서 야 우리 휴전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자극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과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잠시 휴전한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 11월 중간선거까지 일단은. 그러나 미국의 대전략,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대전략은 변함이 없고 안보적으로는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서해에서의 중국과 미국 항공기의 충돌로 봐야 된다.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주한미군이 중국과 충돌하고 여기서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전화를 하고 항의했다고 그러고 네. 사과를 받았다고 그러고 주한미군 사과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이거의 진실은 뭘까요? 전화한 거 맞죠? 전화한 거 맞죠? 항의도 했겠죠. 네, 항의도 했고. 그러나 근데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사과를 했냐 안 했냐는 사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있겠죠. 근데 그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왜냐 거기를 포인트를 맞추면 네.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러면 큰 흐름을 못 봐요. 이건 안 중요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 중국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건 주한미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NSS 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에서 나와 있던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행보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이게 끝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꾸 연루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의 문제에서. 타카이치는 중국과 충돌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은 자기들의 국익, 보통국가와 군사대국화라는 그런 부수 효과를 추구하고 있어요. 타카이치 개인적인 정책 지지기반도 확대되고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 딜레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은 서해지만 남해가 될 수도 있고 동해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또 하나는 지금 주한미군에서 아파치 대전차 헬기죠.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아파치는 주한미군의 상징적인 무기예요. 뭐냐? 아파치가 바다를 못 건너가잖아요. 이 항속거리 때문에. 아파치는 탱크 잡는 대지 공격력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치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해체한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주한미군의 조정설, 감축설도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데 군산에 지난해 상반기에 MQ-9 리퍼라고 하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및 공격기 대대가 창설이 됐어요. 군산이 어디예요? 얘가 서해 전체를 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런슨 사령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주한미군 줄어들어 그랬더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적 능력이 중요한 거야. 전략적 능력은 키울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적 능력이 군산에 있는 MQ-9 무인 정찰기 공격기 대대는 사실은 서해거든요. 서해 애들이 뜨면 산동반도에 있는 북함대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해안을 다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안보적 행보는 이제 가시화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죠,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또 다른 현안들이 최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되살려 군사 분계선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진영선 합참의장에게 이건 한국군 대비 태세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다. 아무도 무인기를 못 날리게 되는 건데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압도적인 북한에 대한 우위가 뭐냐면 정찰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정찰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일러시아의 일리신 화물기 개조해서 조기 정보기 공개했지만 북한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신용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뭐냐면 MDL, 군사분계선, 서해 NLL, 그 다음에 육상에서는 MDL 인근,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MDL 그 상공, 여기서 남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해상에서 훈련하지 않고 병력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에서도 대대급 이상 훈련은 하지 않고 뒤로 빼고 공중에서는 완충구역을 만들어서 정찰기를 안 띄우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명백하게 북한에게 유리해요. 왜냐 북한은 정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들여다보다가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해상이든 해군력, 북한 해군력 없거든요. 육상이든. 그럼 그 9.19 군사분야 합의를 왜 했느냐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남북한의 대화, 평화, 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군사적으로 손해는 맞지만. 자, 그게 이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부분 혈력 정지됐다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완전 혈력 정지됐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정찰 비행 금지 구역을 다시 설정하겠다. 지금 해제됐으니까. 왜? 남북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 한국군의 정찰 능력이 떨어진다. 왜? 미군도 정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면 서해에 못 뜨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올 게 왔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았고 주한미군과 협력 관계를 가져왔고 공동의 목표는 북한이었는데
이제 균열이 생기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네. 이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박사님 이번에 출간하신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시나리오 이 책을 보신다면 큰 도움 받을 것 같은데